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얼마 전 현지 시각 10월 8일 아침에 있었던 케르치대교 폭발 사건 이후 남부전선 전체에서 러시아군이 패배할까 공포에 빠진 크림반도의 러시아인들이 필사적으로 탈출을 감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오신트 보도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케르치대교 폭발 사건에서 파괴되지 않은 케르치대교 도로 구간 2개에서 10월 9일 오후부터 통행을 부분 재개했는데요. 그런데 마저 다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이 다리에 이 좁은 구간으로 탈출하기 위해 크림반도 내 케르치대교 진입로 앞에는 무려 6km에 달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되는 등 공포에 빠진 러시아인들의 크림반도 대탈출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부전선 및 동부전선 모두에서 러시아군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유독 한 곳에서 의미 없는 공세를 아직도 지속하는 러시아군 부대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만 평균적으로 한 개 대대 전술단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누적시키면서도 어떻게든 바흐무트 지역에서 전과를 확대하려는 이들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들이 왜 이런 무모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지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그 배경에는 러시아 군벌 내부에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역 총사령관의 지위를 얻은 세르게이 수로비키는 현재 모든 패전의 책임을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 위기에 빠져 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떻게든 바흐무트 방면에서 전가를 내려다보니 무리한 피해만 계속 누적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알고 보니 그에게 모든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대신 군권을 차지하려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30만 명으로 시작되는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으로 인해 러시아 산업 전반에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러시아 내각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며 푸틴에게 동원령 집행을 축소시켜줄 것과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예외 조치를 인정해달라는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번 특수 군사작전을 전면전으로 전환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다가 러시아는 군수 내부의 극심한 권력 투쟁 및 노동자 부족으로 스스로 전체가 무너져 내릴 위기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할 것이라는 공포는 러시아 군부 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방어전에만 전념해도 모자라 동부전선 바흐무트 방면의 러시아군이 무리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하루에만 한 개 대대 전술단 규모의 전력 손실을 기록하면서도 의미 없는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데는 역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책임질 특수군사작전 합동군 총사령관으로 세르게이 수로비킨 육군대장을 임명한 것은 러시아 군부 내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권력 투쟁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완전히 패배하기 직전이며 불행하게도 하필 이럴 때 이번 전쟁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처형될 위기에 놓인 것이 수로비킨 육군대장이라는 것인데요. 이 배후에는 알렉산드르 라핀 상장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알렉산드르 코다코프스키 전 도네츠크 보안장관이 현지 시각 10월 10일 주장한 것입니다. 코다코프스키 전 도네츠크 보안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세르게이 수로비킨과 알렉산드르 라핀은 러시아 군무 내에서 각기 다른 파벌을 대표하는 주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각자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자신의 경쟁 상대를 작전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고 투입시킬 경우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은 상대방은 패전의 책임을 진 채 숙청되거나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큼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 쉽고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워낙 떨어지는 작전 지휘 능력을 보여준 남잔 카다로프의 경우 체첸군의 수장이었지만 패전의 책임을 묻는 크렘린의 가혹한 질책에 의해 그는 사병 신문으로서 최전선의 소총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수여받았던 훈장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러시아군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총괄 책임자로 투입된 세르게이 수로비킨 육군대장은 이러다가 정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모든 책임을 물어 최악의 처벌을 크렘린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이성을 잃은 채 공세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는 현재 체첸군과 돈바스 반군 전력 그리고 일부의 예비군 병력을 재정비해 바흐무트 방면에서 매일같이 꾸준히 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매일매일 한 개 대대 전술단급 이상의 피해를 누적시키며 갈수록 우크라이나군의 승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경쟁 상대인 세르게이 수로비킨을 총괄 책임자로 만들어버리는 데 성공한 라핀 상장은 지휘상으로는 세르게이 수로비킨의 아래에 있는 중앙집단군 사령관 겸 서부집단군 총괄 사령관이기에 수로비킨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요. 그러나 라핀 상장은 얄밉게도 수로비킨 대장의 지시를 거의 따르지 않고 있으며 마치 수로비킨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대패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에만 욕심을 내는 라핀 상장은 이번 전쟁 초기 체르니히우에 투입되었다가 졸전을 거듭했고 9월 들어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로 돌아서 진격해오자 리만 전투를 진행하던 중 러시아군에게 매우 굴욕적인 패배를 안긴 자입니다. 만약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이 러시아군 측에 크게 유리했다면 반대로 수로비킨 대장과 라핀 상장은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웠겠죠. 이런 분열이 군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러시아군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군을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라핀 상장이 바라는 대로 수로비키는 패전의 책임을 물어 끌어내려져 처벌을 받고 라핀 상장이 군권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은 라핀 상장이 러시아군의 지휘권을 장악할 경우 러시아군은 지금보다 더욱 소극적인 형태로 저항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현재의 러시아에게 있어 동원령 선포는 확실히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조치였다는 것이 러시아 본토 전역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1일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을 선포함에 따라 약 3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추가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하기로 선언했고 앞으로 이 숫자는 점차 더욱 확대되어 급기야 120만 명의 예비군이 투입되어 최후의 대결전을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는데요. 그러나 벌써 8개월째 졸전을 거듭하며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장비와 물자가 극도로 부족해진 현재의 러시아가 더 이상 인명을 소모시키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10일 여러 러시아 측 오신트 정보통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내각에서 크렘린과 국방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푸틴과 크렘린의 부분 동원령 선포 때문에 러시아 산업계 전반에서 노동자들이 급감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급격한 노동인구 급감이 결국 러시아 연방 전체의 경제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러시아 내각을 이루는 주요 부처들인 재무부, 경제개발부,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보건부 등은 그동안 러시아 당국이 검열에 삭제해버린 기사들을 끌어모아 현재의 부분 동원령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지금 당장 동원령의 집행을 축소시킬 것과 함께 산업계의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인원들을 동원령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인정해줘야만 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6일 이들은 크렘린 쪽에 합동 건의서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크렘린과 러시아 국방부에 의한 동원령에 의해 소집된 막대한 병력을 위한 물자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보고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현재 러시아군에게는 식량과 전투 물자, 무기가 부족한 것은 물론 급기야 군복마저 부족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내각이 제출한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공식적, 비공식적 동원령이 반복되면서 러시아 산업계 전반에서 무려 70%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랜드리스 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군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저 무식하게 우라 돌격을 감행해봤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러시아군에서는 현재 10월 11일까지 명분 없는 전쟁을 지속하며 무려 62,870여 명에 달하는 전사자를 냈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2,495대의 전차, 5,149대의 장갑차, 3,908대의 차량, 1,486문의 야포, 353문의 다연장 로켓, 267대의 공군 전술기와 235대에 달하는 헬기, 1,097대에 달하는 무인 항공기를 손실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탈출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3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120만 명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동원령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 내각에서는 전장의 피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동원령을 집행하며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젊은 연령대의 청년들이 대거 전장의 대포밥으로 사라지고 있는 문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분 동원령 선포로 인해 겁에 질린 수많은 러시아 청년들이 해외로 탈출하며 러시아 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데요. 러시아 내 도심지에서는 환경 미화원 및 쓰레기 수거 차량들을 운전할 인력이 사라지면서 거리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으며 갑자기 20대에서 40대 남성 대다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당장 생계 활동이나 육아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러시아군의 패배가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진 푸틴이 핵무기라는 새로운 변수를 결국 사용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미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하루라도 빨리 현재 피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